의정부 정평이 10년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손님 조예수의 소피아 수녀님.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 정리. 봄이 빠르게 다가서는 시간에 서울 강북에 위치한 성가복지병원에서 초대위원 조예수의 소피아 수녀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여러 현장에서 단단하게 연대하여 주셨던 수녀님은 기후위기 시대라 좀 육식을 자제하려고 했다가 최근의 상황에서 현장과 함께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단백질 섭취를 늘리신다고 합니다. 파이팅이 넘친 수녀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먼저 수녀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성가 소비녀의 의정부 강구 소속 조진선 예수의 소피아 수녀입니다. 저는 어디서나 소개하기를 기도하고 경건한 수도자라기보다는 현장 활동가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큰 그런 짱돌 수녀입니다. 수녀님은 현장에서 많은 연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대하셨던 여러 현장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인가요? 제가 원래 오래전부터 현장에 있다가 딱 5년 정도 멈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용산 참사였습니다. 그 전에는 광우병 사태로 광고 본원 수녀님들이 촛불 집회 가시는데도 제가 심리적으로 현장을 가는 게 두려워서 저는 안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용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용산에 갈 생각이 아니었는데 당시에 성가병원이 부천에도 있었는데 병원에 혼자 전철 타고 갔다 오다가 그냥 용산에서 내렸어요. 그렇게 용산을 방문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해 1월에 청계광장에서 용산 참사를 위한 미사를 봉헌했는데 그때 저는 유가족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울게 되었어요. 그동안 좌절했던 제 자신 느껴지면서 뭐라고 하면서 울었냐 하면 나는 이렇게 너무 추운 겨울 바닥에 앉아서 너무 추워서 빨리 끝나고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고 끝나고 집에 가면 나는 따뜻한 방에서 그냥 또 잘 먹고 잘 텐데 그런 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부정한 권력에 의해 저분들은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짓밟혔구나. 그런데 나는 아무 의미 없구나.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5년 동안 연대 활동을 안 한 게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녀원에 왔는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왜 네 힘으로 하려고 그래? 너는 내가 매일 보내기만 하면 그 자리에 가면 돼.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할 거야.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연대는 탈핵 활동을 하면서 방문한 밀양에서였어요. 거기에 이쁜이 아줌마라는 분이 있어요. 제 기억에 그냥 몸빼 입은 시골 아주머니신데 다른 분보다 비교적 젊으셨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비닐로 대충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움막을 치고 수녀들이 몇 명이 가서 질문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땅, 내 재산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지구를 위해서 한다. 이 표현이 소름 돋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의 사람들은 깊이 사유하고 인문학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공부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은사가 아니고 저의 개인 소명은 애넘니시스예요. 다른 수녀님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일깨워주는 것이죠. 제가 원래 홍보실, 시청각실 소임을 오래 했었어요. 처음에 수녀의 영성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지? 내가 가난한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데 하고 좌절하니까 하느님이 기도 중에 딱 들려주신 게 애넌 미시스였어요. 그러면 나는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니면서 수녀님들에게 이런 가난이 있습니다.
이제 수녀님들이 기도하고 연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역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니까 이제 갈등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왜 소비녀의 강생을 산다면서 나는 맨날 홍보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행사 사진 찍고 이래야 되나 이랬는데 현장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장점도 발견하게 되었죠. 저는 연대를 통해서 여성들 안에 있는 여성성을 많이 끌어내고 남성들 안에 있는 모성 여성을 끌어내서 지구를 치유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깨달은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연대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어느 단체가 가톨릭 기관에 피정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성소수자라는 걸 알고 취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총장 수녀님께 허락받고 후배 수녀님에게 연락해서 그 수녀님이 소임하는 피정집에서 피정을 했어요. 피정집에 연세 드신 수녀님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고 디자인 공부하신 수녀님이 이분들 단체 로고로 수저 받침을 만들어서 환대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그래서 피정 이후에도 수시로 외갓집 오듯 오라고 했는데 그만 코로나가 터져서 성소수자 관련해서는 처음에 우연한 기회로 접하게 되었지만 개별적으로 만난 이들의 입장이 안타까워서 이제 나이 들어서는 또 이 일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편들어주지 않는 사람을 편들어줘야지 생각하고 60대 이후에는 성소수자 관련해서 연대하게 될 것 같아요. 현재 교회 사회에서 정의평화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의정부 교구에 국한돼서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의정부 교구 정평이라면 코로나 이후를 멀리 보고 그리고 이 사회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시제를 넘나들어 오늘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정평의 위원으로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초대에 응답했으면 더 바쁘게, 더 깊게, 더 많이 공부하고 좀 더 야성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용기를 내서 자기 안에 있는 야성을 좀 끌어내는 게 어떨까요? 봉헌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이 세상과 함께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거야 뭐 분명하죠. 수도자는 변방에 있어야 하고 변방에 있다면 안팎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의존적인 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공동체인가, 그리고 그런 구조인가, 그런 시스템인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하느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창조된 모든 세상이 하느님 나라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도로 파견되었어요. 기도도 물론 움직임이고 역동적인 것이 맞지만 보통 평상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형식적, 시간적 그런 기도 개념보다는 수도자는 존재 자체로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언자로서 예수는 굉장히 분명한 색깔을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왜 성소에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뱉어버리겠다. 하느님이 얼마나 분명하고 멋진가요? 여성 수도자들이 지금보다 더 야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10년을 맞이한 정의평화위원회에게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누가 보기에도 정의평화적인 차원에서 빛깔이 있는 분들이어서 초대받았으니까 좀 더 확신을 가지시고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사시면서 하느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힘을 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정평위는 정말 소중한 단체예요. 모든 정평위가 건강하게 교회를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